충성 환경단속반 순경 민성훈입니다. 네? 환경법 위반으로 인한 신고가 접수되었다고요?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거기 비닐봉투 버리시는 분 환경법을 위반하셨습니다. 저랑 같이 경찰서로 가시죠. 이쪽으로 오십시오. 사건 경위를 파악해야 하니 오늘 일과를 자세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닐봉투를 접어서 분리배출하는 사람을 보고 똑같이 버리셨다는 말씀이시죠? 비닐봉투를 접어서 분리배출하면 환경법 위반입니다. 환경법을 위반하셨으니 5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필수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그럼 교육장으로 따라오시죠. 비닐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단속반에 비닐 관련 신고가 매일같이 들어오고 있죠. 교육이 종료되면 간단한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테스트에 합격하지 못하면 추가 교육이 있으니 수업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비닐 제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닐을 분리배출할 때는 깨끗이 세척하고 펼쳐서 버리셔야 합니다. 모두 앞에 있는 포스터에 집중해 주세요. 장판과 돗자리 그리고 음식물이 묻어 세척하더라도 색이나 냄새가 빠지지 않는 포장 비닐의 경우 비닐이 아닌 일반 쓰레기로 분리배출하셔야 해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만 헷갈렸던 비닐의 분리배출법을 이제 이해하셨나요? 지금부터는 비닐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10분 쉬고 이어서 교육 진행하겠습니다. 10분 지났습니다. 다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닐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책상 앞에 놓인 교육 책자를 펼쳐주세요. 비닐은 비닐 수지나 비닐 섬유를 이용해 만든 제품을 의미하며 정식 명칭은 플라스틱 필름으로 플라스틱의 여러 재질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비닐은 종류가 다양하여 구분하기 어렵고 무분별하게 버려져서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특히 비닐봉투의 경우 썩는데 500년 이상이 걸려 토양오염의 주범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빛과 공기가 땅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막아 미생물과 각종 토양생물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답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닐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겠죠? 사건 관련 교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교육 시작 전에 말씀드린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테스트는 오늘의 교육 주제인 비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교육에 집중하셨다면 쉽게 정답을 맞히실 수 있을 겁니다. 답안 작성을 마치면 답안지와 펜을 저에게 제출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비닐봉투는 환경 문제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죠. 여러분이 쉽게 버리는 비닐이 우리 주변 환경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상으로 교육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에서 대기하십시오. 충성! 환경교육을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이 정도로 사건 종결하라는 지시 받았습니다. 오늘 교육 내용 꼭 명심하십시오. 환경단속반이 어디서든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1분 만에 배워보는 재활용 1분만용. 필요한 준비물은 비닐봉투, 테이프, 빨대, 가위, 실입니다. 먼저 빨대를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어 비닐봉투 위에 얹어주세요. 그런 다음 빨대의 끝 부분에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붙였으면 대각선 모양으로 잘라주세요. 잘린 부분의 안쪽에 실을 넣어 위아래로 묶어주세요. 그러면 비닐봉투연 완성! 버리지 말고 재활용하세요. 이번에는 비닐봉투 베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비닐봉투를 최대한 넓게 펼쳐주세요. 그런 다음 비닐봉투 안에 솜을 가득 넣어주세요. 넣어주었으면 솜이 빠져나가지 않게 비닐봉투의 윗부분을 묶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커버의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비닐봉투 베개 완성! 버리지 말고 재활용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안전한 비행을 책임질 승무원 김아린입니다. 우리 비행기는 대한민국 인천까지 가는 항공편입니다. 잠시 후 비행기가 이륙할 예정이오니 승객 여러분께서는 좌석 벨트를 착용해 주시고 등받이와 테이블을 제자리로 해주십시오. 저희 비행기는 승객 여러분들을 위해 좌석 앞에 설치된 모니터에 대한민국 안내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을 원하시는 분은 이어폰을 착용하시고 영상을 재생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여행 전 알아두시면 좋은 현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한복이나 민속놀이와 같은 전통 문화가 여행객들에게 필수 체험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한복은 대한민국의 전통 의상으로 곡선의 조화와 자연에서 얻은 대한민국의 전통 색상인 청, 적, 황, 백, 흑의 5방색을 담고 있습니다. 한복은 중국, 일본의 의상과는 다르게 흑색과 백색도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중국과 일본에서는 흑백을 귀신과 관련된 색으로 여겨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에서는 5방색을 모두 중요시하며 사용했는데요. 흑색은 차분함과 지혜를 뜻하고 백색은 태양과 진실을 뜻하기 때문에 의복에 많이 사용됐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는 명절에 한복을 입고 민속놀이를 즐기기도 합니다. 민속놀이는 각 지방의 풍속과 생활 모습이 반영된 여러 가지 놀이인데요. 지역마다 명칭이 다르고 각 놀이와 관련된 노래가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민속놀이로는 여러 명이 함께하는 강강술래가 있습니다. 강강술래는 추석날 보름달 아래에서 하는 전통 민속놀이인데요. 여러 명이 손을 잡아 둥근 원을 만들고 노래를 부르며 풍작과 풍요를 기원했다고 합니다. 강강술래 이외에도 고누놀이, 윷놀이, 공기놀이와 같은 다양한 민속놀이가 있답니다. 공습경보! 공습경보!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승객 여러분, 긴급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비행기의 도착지 대한민국이 독도 영유권 분쟁으로 주변 국가와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독도는 동해에 위치한 동도와 서도 두 개로 이루어진 섬인데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일본과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독도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이유는 독도의 생태계적, 경제적, 군사안보적 가치 때문인데요. 독도는 열악한 환경을 가진 섬이지만 다양하고 독특한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타는 얼음이라고 불리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지하에 매장되어 있어 경제적으로도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은 독도를 차지하기 위해 영유권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된 것을 내세워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근거로 대응하고 있지만 올해 10월 25일에 독도의 날 행사를 취소하는 사건이 생겨 논란이 되었습니다. 독도의 날은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제정한 날로 대한제국 고종이 1900년 독도를 대한제국의 땅으로 지정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은 이러한 독도의 날 행사를 취소하거나 예산을 삭감하는 등 독도 영유권 분쟁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적극적인 독도 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국민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승객분들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인 근거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인 점에는 다양한 근거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태정관 지령과 칙령 제41호가 있는데요. 태정관 지령은 1877년 일본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에서 직접 발행한 문서로 일본이 직접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인정하는 역사적 근거입니다. 또한 칙령 제41호는 고종이 독도에 대한 주권을 명시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밝힌 근거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독도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비행기가 곧 마지막 목적지인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별도의 안내 지시가 있기 전까지 대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내해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항공사를 이용해주신 승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 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승무원들은 승객분들을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